안녕하세요. 브라드 타이거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 가벼워질 수 있는데요. 주택 부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9월부터 주택 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나 또는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정도가 월 평균 2만 2천 원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9월부터 지역가입자이면서 무주택자,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드리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모두 다 주택이 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시가격이 5억 이하, 그러니까 시가는 7억에서 8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억 이하, 이분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취득일, 전입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든 임대를 하든 취득일, 전입일 이때부터 전후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전이나 이후 3개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4개월 정도 지나서 대출을 받았거나 4개월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았다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런 대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대출액의 30% 임차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가일 경우에는 60%를 곱해서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 재산과표에서 공제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가 1억을 빌렸다 한다면 30%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액이 1억이면 60%까지인데요. 6천만 원이 해당되는데요. 그렇지만 자가 세대는 과표 5천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 8,300만 원 상당의 60% 정도, 여기까지는 공제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깎아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임차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범위 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5억이다 하시는 분들은 5억 전체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출금 다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가 3억 상당의 1주택자가 1억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를 9만 5천 원을 납부하는데요. 여기에 주택부채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재산보험료가 월 7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2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주택부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으면서 주택부채와 관련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확인된다면 9월부터 보험료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가 3억, 공시 2억, 과표 1억 2천 세대인데요. 1억 원의 주택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95,46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분들인데 이것이 적용된다면 7만 620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과표 1억 2천, 기본공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산정된 보험료는 월 95,460원을 부과받았는데요. 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이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5억 이하에 해당되고요. 또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의 내용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적용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부채평가액 1억에 60%를 곱합니다.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가세대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과표 1억 2천에
기본공제 500만 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6천만 원이 아닌 부채 공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제 5천만 원을 추가해 주기 때문에 재산보험료가 월 7만 62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거의 2만 5천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공제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주택금융부채를 더 적용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무주택자입니다. 보증금 2억입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있고요. 여기에 현재 임차해서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1억 8천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이분은 65,6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결론 4,510원으로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느냐? 자, 1세대 무주택 세대, 그리고 보증금 5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죠.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채 평가액 1억 8천, 여기에 30%를 곱하면 5,400만 원이 나옵니다. 또 무주택 임차 세대이기 때문에 보증금 5억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5,400만 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재산과표 6,600만 원에 대한 공제 있었고요.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번에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 5,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료가 65,690원에서 4,510원까지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비슷한 수준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7월 1일부터 반드시 추가 공제를 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지금 내고 있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꼭 신청하셔서 추가 공제 혜택, 그러니까 더 낮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게 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질문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주택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느냐? 없습니다. 왜냐면요, 직장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택부채 공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가입하다 보니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택부채 공제는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주택을 취득하거나 입주 후 1년 뒤 생활자금,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것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시간이 너무 지난 것이죠. 아까 미리 설명드렸지만요. 주택 소유권 취득 이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다면 실제 거주 목적 대출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 되지 않는다. 이 3개월이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주택을 구입하시든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시든 3개월까지만 인정받는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대출 금액을 상환했을 때는 보험료 공제액 얼마나 달라지는가요? 연 단위, 그러니까 매년 11월에 갱신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갚았다, 많이 상환했다 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신청 당시 부채 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에 공시가격이 올라버렸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변동된다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재산정하고 갱신하기 때문에 1년 이후에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 실거주를 목적으로 과거에 진 부채가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 하더라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채를 갚았다 할 때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보험료가 내려갑니까? 7월, 8월 신청하신 분들 9월부터 보험료를 반영하겠다. 전세 임차인은 얼마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보증금 5억 원에 30%, 그러니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금융부채 공제 7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사를 찾으시든 전화를 하시든 확인하셔서 내가 주택금융부채와 관련된 지역가입자다 한다면 반드시 낮아지는 건강보험료 체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